작업하기 전에 싱크와 어싱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싱크와 어싱크 통신 방식이 동기, 미동기 이렇게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싱크는 내 PC에서 서버로 명령을 날리면 이 명령어가 끝을 내서 돌아올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 세 번째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게 싱크고요. 어싱크는 명령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얘가 동시다발적으로 멀티스레드가 발생되면서 처리하는 거 우리가 어싱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개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방식과 하나 처리하고 기다렸다가 두 번째 처리하고 기다렸다 세 번째 처리하는 방식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어싱크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어싱크 방식을 많이 쓰고요. 싱크를 잘못 쓰면 서버가 죽은 것 같아요. 화면이 하얗게 보여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어싱크 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싱크를 써야겠다. 그럼 7번째의 인자에 true로 어싱크죠. false로 주시면 얘는 싱크 방식으로 통신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3개, 6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조회 버튼 더블 클릭했을 때, 조회 버튼 클릭했을 때 트랜지션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this.transaction 이 안에는 총 6개의 필수 항목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ID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URL이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는 in data셋이 들어갈 거고요. 네 번째는 out data셋이 들어갑니다. 네. 다섯 번째는 inbox 서버로 넘겨주는 변수가 들어갈 거고요. 여섯 번째는 callback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인자들이 순서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알려면 in과 out, input과 output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트랜지션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과 여러 개의 변수가 하나의 보따리로 주고받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select에서 꺼내오는 거, 우리가 꺼내온다 해서 얘를 output이라고 합니다. select에서 꺼내오는 애, 그래서 우리가 out 데이터셋, out 변수 그러면 서버에서 화면으로 넘겨주는 데이터셋, select에서 꺼내오는 데이터셋이고요. 받아온 데이터셋을 가지고 input, insert, update, delete 작업할 건데요. 자, 화면에서 서버로 넣어준다 해서 우리 얘를 input이라고 합니다. input dataset, input inbar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화면에서 서버로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는 insert, update, delete 작업해주는 애를 우리가 inp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서버로 넘겨주는 애는 세 번째, 서버에서 넘겨오는 애는 네 번째 이렇게 순서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미리 만들어 놓은 JSP로 호출할 건데요. 이 JSP는 select하는 JSP예요. 그럼 JSP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 교육교재 다운받아 놓은 거에 샘플에 JSP에 가보시면 인폴리스 셀렉트 JSP라고 있습니다. 저희 다운받아 놓은 아이고 바로 걸리면 JSP에 인폴리스 셀렉트 JSP 열어보시면 우선 얘랑 통신해야 되니까 얘가 어떤 값을 주고 받는지 인자를 확인한 다음에 걔를 트랜지션에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인폴리스 셀렉트 JSP는 뭐 하는 애예요? 셀렉트해서 데이터셋의 값을 넣어주는, 그쵸? 보시면
제가 서버에 제공되는 유일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XAPI라는 애고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넣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임포트할 때 데이터와 tx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데이터를 담아두는 애, n개의 데이터셋, n개의 변수를 담아두는 애. tx는 얘를 화면과 주고받는 역할을 해주는 이 XAPI 자르 파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하나의 보따리, 플랫폼 데이터에 데이터를 넣어서 주고받는다고 했는데요. 플랫폼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P 데이터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플랫폼 데이터라고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부터는 원래 하시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뭐죠? 저희 명령어 아니에요. JSP 명령어죠. JSPD에 이렇게 인자로 넘어오는 거.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의 풀네임을 받네요. 받아서 커리문을 실행을 합니다. 값이 없으면 전체 셀렉트하고 값이 있으면 like 이름 줘서 셀렉트한 거를 result set 결과에 담는 것까지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셀렉트에서 가지고 온 결과 result set에 있는 애를 데이터셋에 담아둘 건데요. 데이터셋 이름이 dsImpolice네. dsImpolice에다가 컬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결과만큼 돌아가면서 값을 추가합니다. 요 add 컬럼과 값 넣는 이거는 저희가 해봤던 방식이에요. 뭐냐면 데이터셋에 컬럼과 값을 넣는 과정을 우리는 아까 데이터셋 컨텐츠 에디트 창을 이용해서 컬럼을 추가하고 값을 집어넣었던 거고요. 서비스 단에서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값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p 플랫폼 데이터 여기 있네요. 플랫폼 데이터 여기에 데이터셋 add 데이터셋 이렇게 집어넣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SQL exception 에러가 발생한 거죠.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에러 코드에 마이너스가 성공했을 때는 0 이상의 값.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는 저희 예약어고요. 에러 코드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넷사클에서 무조건 실패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에러 코드의 값을 줄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는 0 이상의 값을, 실패했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준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했는지 메시지까지 이렇게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값을 세팅한 다음에 이게 어디다 놓나 봤더니 아웃 플랫폼 데이터라는 플랫폼 데이터 안에 변수 변수 리스트에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 이렇게 집어넣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 데이터를 셋 데이터 화면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넘겨주는 JSP에 있는 애를 가지고 커리문 한번, 트랜지션 한번 완성해 볼까요? 아까 리퀘스트 개판하면 될 수 있죠. 이렇게. 자. 먼저 아이디는 이 JSP랑 상관없이 이 화면에 있는 트랜지션의 아이디예요. 우리가 화면에 컴포넌트를 그려놓으면 컴포넌트마다 아이디가 생성되듯이 트랜지션에도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값을 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편하게 tr select라고 아이디를 바꿔볼까요? URL에는 impolice select JSP라고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얘가 JSP를 찾아갈 수가 없겠죠. 앞에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그 경로가 저희 회사 서버에 있습니다.
http 데모 넥사크로.com edu 넥사크로라는 애 인폴리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스크립트에 절대 경로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경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 그렇지 않아도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서 아니면 테스트 서버, 운영 서버 하다가 보면 자주 변경되는데 스크립트에 박아놨다. 변경될 때마다 모든 화면의 스크립트를 다 찾아서 우리가 변경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서비스에 등록해 놓고 있을 거예요. 이 경로 제가 지금 채팅방에 남겨놓을게요. 자, 경로 등록하는 애 어디라고 그랬죠? 타입 디피니션이라고 했죠. 타입 디피니션. 타입 디피니션의 서비스입니다. add 눌러주시고요. 서비스 URL은 svc URL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svc URL. 그리고 타입은 JSP. 네, 여기다가 URL 경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경로 넣어주실 때 중요한 게 이 뒤에 있는 애가 없거나 뒤에 있는 슬래시에 빈칸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경로 대신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를 주시면 돼요. svc url 땡땡 서비스 땡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서비스구나. 마찬가지로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땡땡 만나면 앞에 있는 서비스구나. 서비스 등록된 경로에 가서 이 파일을 읽어와야겠다.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타입 디피니션 더블 클릭했을 때 서비스에다가 저희가 실제 경로인 http 데모 넥사크로.com이라는 경로를 가지고 svc url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얘 타입을 JSP로 줬습니다. 경로 이거 채팅방에 넣어놨고요. http 데모 넥사크로.com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절대 경로 대신에 이렇게 서비스명 주시고 이 서비스명에 땡땡 얘가 서비스다라고 가르쳐주는 기호 주십니다. 저희가 인폴리스 셀렉트 JSP 봤을 때 인풋 데이터셋도 없었고요. 인풋 데이터셋도 없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도 없었어요. 없어도 자리는 지켜주셔야 돼요. 함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모, 두 번째 모, 세 번째 모. 그다음에 아웃 데이터셋, 꺼내오는 데이터셋에 보니까 DS 인폴리스라는 애 꺼내왔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받아요? 우리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 중에 DSEMP라고 만들어 놓은 거가 받겠죠. 받는 애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N개의 데이터셋 주고받을 수 있다 해서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셋 DS, DPT도 같이 보내준다. 그러면 빈칸이 여러 개를 구분하는 빈칸이고요. DS, DPT에 DS, DPT 값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할 건데요.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과 서버에 있는 데이터셋 이름이 같다고 해서 생략하거나 뭐 이런 거 없으니 똑같이 규칙 지켜주시고요. 구분자 스페이스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개발자 대부분이 소스를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등가로 앞뒤로 띄는 거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안에다 스페이스를 주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구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JSP에서는 뭔가 받는 변수도 없었어요. 없다. 인풋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이 작업이 끝나면 얘에 대한 작업에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하는 함수를 여기다가 fn callback 그러면 서버 작업이 다 끝나면 이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럼 이 함수가 이 화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this.fn callback은 펑션 여기 이 fn callback 펑션에는 id,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여기 보시면 callback 함수에는 id와 코드와 메시지, n 숫자, 스트링 메시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똑같이.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름은 중요치 않다. 순서 id와 코드와 메시지. 그래서 n 뭐 에러 코드, n 뭐 s 메시지 이렇게 아니면 n 숫자형 코드다, 스트링형 메시지다 뭐 이렇게 작업은 상관없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id와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 그러면 콜백 함수는 뭐를 받냐면 여기에 있는 id를 이렇게 받고요.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는 아까 서버에서 아웃 플랫폼 데이터에 담아서 보냈던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SQL 입셉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코드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마이너스 값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코드로 구분하는 거예요. if n 에러 코드가 마이너스이면 this.alert 실패, 보통 실패할 때는 뒤에다가 뭐 해요? 메시지 뿌려주죠.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잘못됐으니까 return 이렇게. 에러 코드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성공이겠죠. 보통 성공했을 때는 this emp에 뭐 해요? row count 총 몇 개가 성공했는지 이런 거 보여주죠. 자, 이제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조회가 되는지. 3건이 들어갔네요. 네. 자, 트랜잭션 혹시 못 따라 하신 분 계실까봐 채팅방에 이거 트랜잭션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콜백 함수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피해서 콜백 함수도 채팅방에 남겨놓겠습니다. 무조건 엎어 쓰지 마시고요. 내 거 밑으로 넣어서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회를 했으니까 이제 입력과 삭제로 변경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변경한 애를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add on 클릭도 만들어 놨죠. 여기에 로우를 클릭하면 로우가 추가가 되는데 보이는 게 그리드에 추가된다고 해서 그리드에 로우가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로우가? 데이터셋 TSEMP 로우가 추가가 됩니다. 왜?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셋에 있고 그리드는 이 데이터를 보여주기엔 껍데기에 불과해요. 데이터에 관련된 애들은 데이터셋에 작업을 한다. 여기에 this.tsemp에 add row 추가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건 this.tsemp에 delete row 몇 번째로 현재 DSEMP의 로우 포지션, 현재 포지션에 있는 로우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입력 삭제. 입력할 때 입사일에 오늘로자 놓고 싶다. this.ds_emp의 set 컬럼, 값을 없는 거 set 컬럼입니다. 컬럼을 추가하는 건 add 컬럼이죠. 몇 번째 로우에 현재 DSEMP의 로우 포지션, 현재 로우 포지션에 하려면 하이어
데이트 입사일에 오늘 날짜 뭐죠? 2022-0511 이렇게. 입력할 때 오늘 날짜 들어가는 거 삭제, 변경,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못하신 분들은 타이핑 하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셀폰에서 로 타입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겟로 타입이라고. 셀폰에서 겟로 타입 찾아보시고 얘가 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못하신 분들은 이거 빨리 마무리 하시고요. 자, 어느 정도 하셨나요? 겟로 타입 찾아보신 분 계실까요? 아, 따라하기 힘드신가요? 자, 겟로 타입은 뭐냐면, 데이터셋의 현재 로우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초기되는 거 1, 그쵸? 추가되는 2, 수정되는 4, 삭제되는 8, 그룹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같이 찍어볼게요. 자, 화면에서 그리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인서트 하시면 하나가 추가가 되죠. 헤드의 텍스트에다가 get row type이라고, 이게 row type이라고 적을게요. row type. 바디 셀 선택한 다음에 익스프레션 쓰는데 데이터셋의 메소드 쓰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셋 get row type 5의 현재 로우에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원래 노멀한 애들은 1로 되어 있고요. 입력하면 로우 타입이 2로, 변경하면 4로. 로우 타입이 2는 add 건, 4는 업데이트 건, 그 다음에 딜리트 된 건은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딜리트 된 건입니다. 삭제는 따로 딜리트 버퍼에 쌓여요. 중요한 건 2냐, 4냐, 8이냐가 아니라 개발자들이 뭔가 플러그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아도 현재 로우가 인서트 건인지 업데이트 건인지 딜리트 건인지는 누가 알고 있어요? 데이터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얘는 인서트 건이야, 얘는 업데이트 건이야, 얘는 딜리트 건이야 이렇게 플러그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추가 삭제 애들 저장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 클릭. 우리 위에 했던 거 카피해서 갖고 올까요? 세이브에. 자, 세이브 아이디는 유일한 값이어야 되죠. 그래서 셀렉트가 2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세이브로 바꿔볼게요. 네. 인폴리스 세이브 JSP고요. 세이브 JSP가 뭐를 주고받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 인폴리스 세이브라는 JSP는 뭐 하는 애냐면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과 변수를 받아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커리문을 실행하는 애인데요. 자,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인 플랫폼 데이터를 수신받는데, 수신받은 애가 인 플랫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받았고요. 이 안에는 변수값, SVAL로 받았네요. 이거는 어떻게 읽어도 욕처럼 들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데이터셋도 받아왔어요. 데이터셋 이름이 in_ds. 데이터셋 이름은 in_ds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가지고 온 데이터셋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get removed row count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셋의 row count는 뭐예요? get row count죠. 그럼 removed row count는 뭐냐? 저희가 만약에 10개 중에 3개를 삭제하면 현재 7건이 남죠. 이 남은 7건을 우리가 get row cou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보이지 않고 삭제 버퍼에 따로 쌓인 이 3건은 뭘로 읽어요? 그쵸? get removed row count. 아마 넥사클에서는 get delete count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네. 삭제건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row count만큼 돌면서 타입이 insert일 때, update일 때 이렇게 작업을 하죠.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세팅해서 화면으로 보내줍니다. 플랫폼 데이터 화면에서 받는 애죠. 서버에서 보내주는 애. 여기에 변수값만 세팅되어 있는데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와 아웃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트랜지션 완성해 볼게요. 자, 세이브 뒤에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없었으니까 JSP까지만 넣어주시고요. 네. in dataset, in_ds로 넘겨준다죠.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요? 내 화면에는 ds, emp 있는 데이터들을 넣어서 집어넣을 건데 여기에 옵션이 3가지가 있어요. 땡U, 땡A, 땡N. 뒤에 옵션이 땡U가 붙으면 ds, emp에 있는 데이터셋 중에 인서트 된 것, 애드 된 건, 업데이트 된 건, 변경된 건, 딜리트, 삭제된 것만 추려서 in ds 안에 들어가요. 총 10개 중에 변경된 건이 3건밖에 없다. 3건만 넘어가는 거 땡U.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이 쓰고요. 땡A는 전체 all. N은 삭제된 건을 뺀 나머지 전체가 넘어갑니다. 근데 얘는 로우 타입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공장 자동화처럼 대용량 데이터가 넘어갈 때 기존에 있는 DB 지우고 넘어가는 애 엎어 쓰고 이렇게 할 때 쓰는 방식이 땡N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 데이터셋 없었죠. 네, 넘겨오는 데이터셋 없었고요. 넘겨주는 변수가 있었네요. S 밸리데이션 여기다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를 들으면 제가 name이라는 거에 제 이름을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런데 데이터셋만 여러 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변수도 여러 건 넘어가는데 그의 구분자가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이 스페이스들이 구분자로 되겠죠. 이럴 때 넥사크로점 랩커터라는 애를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얘가 더블 커테이션으로 묶어져서 보냅니다. 넥사크로는 뭐냐? 이제 스코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내부 함수인데요. 좀 사용하기 편하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메스 자바스크립트에서 라운드 반올림을 할 때 인자는 하나만 줄 수가 있어요. 뭐 숫자. 네. 왜 얘는 소수점 한 째짜리만 반올림 되기 때문에 두째짜리, 셋째짜리 반올림을 하려면 막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뭐 곱하기 1000, 나누기 1000 이렇게 해서 막 자릿수 바꿔가면서 반올림 했는데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내부 함수 넥사크로에서는 넥사크 쓸 수 있는 모든 예약어들이 다 나오고요. 이 중에 라운드 얘는 인자를 2개 받아요. 앞에는
숫자를 받고 뒤에는 몇 번째 있는 애를 반올림하겠다. 이렇게 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내부 함수입니다. 네. 레커터로 싸서 주시고요. fn 콜백 1 해서 따로 만드시고 콜백 2 해서 따로 만드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쓰셔도 돼요. 왜? 얘가 앞에 있는 애가 id를 받습니다. 그래서 id 한번 찍어볼까요? 셀렉트 때 그리고 아웃바라는 값 보내주죠. 아웃바 어떻게 선언하냐면 this.out바는 아웃바도 한번 찍어볼까요? IDD 아웃바 얘도 IDD 아웃바 이렇게 자 트랜잭션에 있는 세이브 건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잘 안 보이시거나 놓치신 분들은 채팅방에 있는 세이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 피들러라고 쓰시나요? 보셨나요, 피들러? 네. 얘는 저희 제품이 아니라 웹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애인데요. 통신안을 주고받는 애들. 예, 그래서 제가 얘를 실행했을 때 조회 버튼을 누르면 tr select id 뜬 거 보셨나요? tr select 성공 3건.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넘겨주는 애, 밑에 있는 애가 받아오는 애고요. 넘겨주는 애 import select JSP 호출해서 네, 섹션 값 넘겨주고 받아오는 애 보면 이렇게 데이터셋 파라미터 데이터셋의 컬럼과 로와 이렇게 값을 받아옵니다. 사실 이거 화면에서 서버가 먼저 만들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피들러로 컬럼과 로우 값 카피해서 데이터셋 만들 때도 많이 쓰세요. 한번 볼까요? 제가 데이터셋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셋의 소스에다가 지금 피들러에서 보내준 애 넣어 놓으면 똑같은 형태로 오기 때문에 네, 금방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리드 그리고 바인딩 하면 조회 화면이 벌써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피들러에 보시면 데이터셋 형태로 값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입력. 제 이름을 입력해 볼까요? 김지영. 다른 분들도 다 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차를 해볼까요? 네. 새로 생긴 거 2. 김군 112 삭제해 볼게요. 삭제. 그 다음에 텍스트 변경. 하고 저장을 누르면 저장을 성공했을 때 여기에 로우 타입이 2나 4가 전부 다 1로 변경 성공했을 때 그래서 버튼을 계속 눌러도 같은 작업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id와 SVL 값 A, B, C, D 성공 3건이 성공했다 나오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값을 주고받나 볼게요. 인폴리스 save JSP라는 걸 호출하면서 거기에 세션 값과 SVL 값 넘어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in 데이터셋에 데이터셋 값 넣어주는데 delete 인건, 업데이트 인건은 오리지널 레코드 같이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인서트 인건이 넘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트랜잭션입니다.
김지영이 2건이나 들어갔을까요? 키값이 같이 쓰였나봐요. 자, 이렇게 조회 입력 삭제 저장을 했고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저장 버튼 눌렀을 때 디폴트가 땡 n이에요. 그래서 이 u를 빼버리면 디폴트인 n이 들어가죠. n이 뭐라 그랬냐면 전체 건 중에 삭제된 건을 제외한 로우 타입이 노말로 넘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조회 해갖고 13123 요거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 누르면 값이 넘겨지기는 하는데, 네. 그냥 로 타입 없이 넘겨지죠. 삭제된 건 한 건 빼고 전체 2건에 넘어가는데 로 타입 없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JSP 생각해 보시면 셀렉트 아니야. 그 딜리트 인건 또는 인서트 업데이트 인건 이렇게 하는데 예. 얘는 아무 작업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땡유를 주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주고받는지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JSP를 열어보시고 어떤 값을 주고받나 확인해 보시고 작성해 보신 다음에 실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공통 트랜잭션을 한번 열어보시면 뭐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뭐 밸리데이션 체크도 할 거고 모두 체크하고 모두 체크할 건데 그 마지막 어딘가에는 this transition이라는 명령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공통 개발자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를 이해해야 만들어 놓은 사람 의도에 어긋나지 않고 그죠? 잘못 사용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이브까지 잘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너무 빨랐나요? 한지훈님. 현주님이 저를 살리셨네요. 분 안 계시나요? 좀 빨랐나요? 자, 근데 이 트랜잭션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문법들을 채팅방에 다 남겨놨기 때문에 채팅방에 있는 거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된 것들은 끝났는데요.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교육자료 다운받는 건 오늘 다 받으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매뉴얼과 그 다음에 셀프 스터디와 Q&A 그리고 오픈 사이트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기술지원센터는 한 번씩 다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교육 자료는 여기서 받으시면 되고요. 접수 현황에 가셔갖고 교육 받으신 거에 대한 수료증 나중에 지금 다 보내드렸습니다. 메일 확인해 보시고 안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채팅에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에 가보시면 넥사크로 플랫폼 14에 관련된 교육들이 다 있고요. 넥사크로 플랫폼 17에 보면 컴포넌트 활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소드들은 넥사크로 14에 있는 메소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보시느냐 보지 않으시느냐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가 좀 더 넓어지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정말 필수로 알아야 되는 애들.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 요구사항 중 가장 많이 나왔던 데이터셋과 그리드에 대해 좀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보시고요. 자, 그리고 플레인엑사크로닷컴이라는 애를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플레인엑사크로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보여줬던 서포트 tobesupport.co.kr은 저희 고객, 저희 제품 사용하시는 고객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 가입하셔갖고 팁이라든가 러닝이라든가 데모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생각보다 제가 교육을 가보면 저희 제품을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 제품을 여기를 다 알고 사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도전해보는 내용인데요. 네. 전문가 양성 과정 해갖고 3개월짜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신입사원이라든가 3개월 해서 프로젝트에 투입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모집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저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도 글을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예제나 샘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본인들이 사용하시다가 요거는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더 저희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에 가보시면 여기서는 Q&A가 가장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시면 여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오늘 올린 질문들 다 올라와서 해결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맨날 며칠을 질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날 해결해드리기 때문에 요 Q&A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트랜잭션을 너무 혼자서 한 것 같아서 영 마음이 그렇긴 한데요. 트랜잭션은 통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은 뭐냐면 너는 뭘 줄 거야, 나는 뭘 줄 거야 서로 약속한 거에 따라 규칙에 맞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리고 제가 5시까지는 채팅방을 오픈해 놓을 테니까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료증을 이메일로 못 받으신 분도 채팅방을 통해서 저한테 글을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Q&A를 실행할 건데요. 질의응답이 남으신 분들만 남으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질의 Q&A 시간 갖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교육 받으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